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이제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에서 이제 운동권을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학교에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운동권 핵심이었고 그분은 변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어서 이제 본 적은 없는데 입만 진보였고 행동이나 자신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2019년 조국 사태 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적으로도 지금 사실 판결이 다 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관심 또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에 취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신스틸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그 노토리어스 퍼슨 그러니까 아주 악명 높은 사람으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분이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뭐 플랜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시던 철저히 무관심해야 된다고.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 정책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입시 비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민주당을 조국의 강을 넘어 조국의 쓰나미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짧게 이 질문부터 할게요. yes or no로 답변을 해주세요. 조 전 장관 출마한다 yes, 안 한다 no. 노. no. 난 옛. not yet. 예. 저는 예스. yes. 도. no. yes부터 들어볼게요. 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조국 수석이 한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폐매되는 그런 역진과 태영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큰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은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그 길을 자기가 열어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흔히 말하는 문파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들 다 제껴놓고 조국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문파 진영의 자기가 대표 주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명확해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쉽게 말하면 민주당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국이 출마하면 안 되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우회적으로라도 조국 출마를 도와줄 겁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출마를 두고 말이 많은데 민주당 내 반응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 정책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아주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 조국 전 장관의 이 출마 문제가 민주당에서는 거론되는 이슈로 채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또는 진보 세력이 필요로 하는 역할에 본인이 쉬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생각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집에 가정도 그렇고 본인도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백해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노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예요? 안 나올 거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근식 교수도 판도라에 조국을 탁 내미는 것이 국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네, 거기에 저는 대꾸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가장 큰 것이고. 제가 볼 때 이제 김성태 의원님은 나올 거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판단하신 거고 우리 이종걸 의원님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바람을 말씀하시고 저는 왜 노라고 그랬냐면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하는데 못 나올 거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다시 조국이 나옴으로써 조국의 강에 또 한없이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는 그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무엇보다도 나오고 싶어 하지만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분의 저는 인생 행보를 보면 압니다. 이분은 한 번도 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명직을 탐할 뿐이지 자기는 항상 남한테 관심 받는 거,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남들이 자기의 관심을 끌어주는 것, 관심 받는 걸 즐기는 분이에요. 부인이 감옥에 있고 자기 딸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본인도 1심에서 2년형을 받았는데도 전국을 다니면서 관심 끌고 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난 것도 그거고 총선 출마를 이 에드벌룬을 띄는 것도 저는 관심 끌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가고 싶겠죠. 그러나 다 꽃가마 태워달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고 한 다음에 민주당에서 관악 갑으로 가세요 그러면 갈 거예요. 왜 거기는 가면 무조건 되니까. 이분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 양산에 가서 뭐 윤영석하고 싸워라, 부산 사상에 가서 장제하고 싸워봐라. 절대 안 갈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역경을 뚫고 고생을 하고 자기 스스로 피 묻혀가고 노력을 해서 살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가고 싶어 하지만 못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 서울에 관악구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꽃놀이 표현 관악구는 민주당이 서울의 성지인데 예. 조국이 거기 왜 갑니까? 그럼 민주당이 거기를 왜 공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PK 지역. 부산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그런 인사 지역구에 본인이 가감하게 뛰어들 겁니다. 제가 볼 때. 조국 교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하겠습니까? 국힘당에서 조국을 자꾸 띄우고 조국의 역할을 많이 홍보해야만 국힘당에 유리해진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조국 이거 저희들이 띄우는 게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이 관심을 끌려고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좀 그만두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국민의힘 좋습니까? 좋죠. 나쁠 거 없죠. 근데 저는 출마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값이 안 됩니다. 예. 소장님의 낫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취재를 해봤는데요. 오. 민주당 당 지도부가 총선 국면에서 조국 교수에게 공천을 주겠냐? 저는 아닐 거라고 예상합니다. 뭐 어느 지도부가 들어서든 지금 상태에서 조국 교수에게 예를 들어 관악에 공천을 준다고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조국 교수를 깔아내리려고 관악에서 공천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민주당이 줄 리 없고 그것을 조국 교수가 기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조국 교수가 민주당에 공천을 바라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두 번째는 연말 전에는 조국 교수는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밖에서 말들은 돌겠지만 출마를 하니 마니 뭐 어디로 가니 이런 얘기들을 조국 교수 본인 하지 않을 겁니다. 관심만 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지금 언론이 자꾸 이렇게 이 불을 붙여서 주고 이제 교수님이 꺼내서 그러는 것이지만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뭘 더 언급하거나 정치적으로 플레이를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저희 느낌은 하나 있는데 그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당대표를 했고 총선에서 상당히 참패를 해가지고 관악도 뺏기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만들자 이런 걸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때 혁신위원장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그때는 복가대학 교수였습니다. 예. 교수를 이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조국 교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의사대로 혁신위원장은 김상곤 전 교육감을 하게 했고 부위원장으로 조국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정열적으로 일을 해서 그 당규 개정 뭐에 관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결과를 낸 적이 있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때 조국 교수를 반대하셨어요? 관악은 거의 우리 자존심과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상과 다르게 지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나 지휘를 잘 못한 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죠. 그래서 조국은 부산 출신, 정태호도 부산 출신, 문재인도 부산 출신. 이거는 지금 패배를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는 다른 더 적절한 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쨌든 지금 정권이 끊임없이 지금 조국 교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정치적 갑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조국 교수도 최소한의 이 자구지책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방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사블리스크 체제로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칠 수 없다는 자신들의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둔 그런 순회주의적 민주당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거기는 DJ 정신, 노무현 정신, 심지어 이제 여기에 문파 문재인까지 이제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뭔가 구심이 필요한데 그 구심 역할을 자처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은 희망 내지는 이럴 수 있다는 게 바로 조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면은 한번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 조국 자신이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뭐 비대위 위원장이 돼서 내년 총선을 민주당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예.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서 뭔가 조국은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지금 조국이 서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이재명으로 조국 교수가 등장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의원님 죄송한데 이게 민주당 그건 정서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그다음에 아니에요.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당내 의원들의 전반적인 구성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별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언론이 이제 그 두세 명에 달라붙어서 그 얘기를 막 키워서 민주당 내 큰 내분이 있는 것처럼 비추고 싶어 하지만 77.7%의 당원들이 선택해서 된 당대표. 삐걱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큰 관심이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술 먹는 예.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그건 사실은 독주를 했다. 그건 쉬운 사진은 아니에요. 만나서 뭐 이렇게 둘이 같이 나란히 사진을 찍는 건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술을 먹는 장면을 찍는다는 것도 의미가 좀 심장한 건데 그 조국 전 장관이 어제는 부산 어디 갔을 때 술자리에서 대선 소주를 하나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 화제를 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선 소주가 무슨 또 중의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함의가 있어서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나 또 관심을 끌었었어요. 저는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나오고 싶고 누가 꽃가마를 태워주고 뭐 90점 하라면 뭐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걸 자기 본인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배짱이나 그런 경험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제대로 짚으시면 예, 그러면요. 제가 잘 알아요. 네, 맞아요. 지금 그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 SNS에 몰라요. 우리가 봐야 맞는 거예요. 지금 SNS에 평산책방이라고 해시태그를 찾아보면요. 내년 선거 출마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책방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인증샷을 찍어 올립니다. 저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럼 뭐 지지자도 출마자도 다 가서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하고 사진 찍은 것에 전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많은 지지자와 수많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가지만 사실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은 다르잖아요. 이제 언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제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 교수 난 너랑 사진 찍을 수 없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진 찍힌 것 중에 하나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예. 이게 중요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기 이번 주에 우리 김정일 소장님이 가서 한번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사진을 물타기를 하세요. 저는 유명 인사와 사진 찍는 것으로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방해찬 최고위원이 출마하라고 새벽기도 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바람하지 않는 일이죠. 새벽기도 다니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 출마하라고.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 그 자체로 다시 한번 내로남불 대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내 중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라는 게 민주당에서는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자. 우리는 이제 야당 심판을 하자는 걸로 갈 거고 정권에 더 안정을 받아서 미래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성과를 이야기하는 건데 조국 전 장관이 뚝 튀어나오면 저희로서야 나쁠 게 없는 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재인 5년 평가하자. 조국 사태 평가하자. 나쁠 거 없죠. 조국 전 장관은 그걸 알면서도 지금 즐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은 민주당은 특히 큰 선거에서 이 전략적 기획적 그런 전략기획적 판단을 보면 타의 추정을 부려요. 민주당 내적으로 봐서는 지금 흔히 말하는 이재명의 개딸과 또 문재인의 또 문파 이런 사람들이 화학적인 결합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보지만은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다양한 지금 현재 전략적 접근으로서
결국은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를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 엄청난 다양성 내지는 때로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결론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큰 강물이 됩니다. 민주당이 너무 전략을 많이 좀 노출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전략, 국민의힘이 분석한 정확히 민주당의 합하고 계십니까? 뭐 걱정 전략이었습니다. 없습니다.